안녕하세요, 하림입니다.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선생님? 오늘은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요? 우리가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저는 부대낌이 조금 있거든요. 뭐 이게 대본을 쓴다던가 막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딱 이거 내가 이미 실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들이 있어도 불안하고 딸이 있어도 불안하다. 요즘에요? 네. 이제 이건 뭐냐면 성 정체성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구술하거나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 가정적인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그런 성 정체성. 그렇죠. 그 다음에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 역시도 처음에 성에 눈을 뜨는 시점, 이런 것도 작용을 조금 한다고 봅니다. 아, 그 가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네. 이제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연도 많이 가지고 오고, 구술하다가 제가 실제로 토해내지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토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방자가 오셨어요. 내방자가 오셨는데 중년의 여성이에요. 여성분이 오셨는데 이제 단순히 일이 조금 되지 않고 삶이 이제 지쳐서 오신 경우야.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오신 거는 아니고 그냥 이 선생님한테 오고 싶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라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 좀 밤 어둑어둑하실 때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는데 내가 어떤 거를 봤냐면, 이분이 막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대화 내용 중에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제 왜 이렇게 됐었죠? 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눈에 띄는 건 스쳐 지나간 게 어떤 거였냐면 화경이었어요. 맨날 시골집. 옛날 이제 저한테 상담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아픈 사연이기도 해요. 이거를 제가 조금 가다듬기는 했어요. 제 생각에서 이분만 이랬던 거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화경으로 봤을 때는 옛날 시골집이었어요. 이런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구술할 때도 똑같고. 근데 어떤 여성분이, 중년분의 여성분이 오셨는데 이분의 경우는 남편이 지난 과거를 조금 어느 정도는 아세요. 자기 여자의. 네. 남편분이 그 살해자분의 과거를 아신다고요? 네, 알아요. 근데 이분이 구술하실 분도 아니고요, 구술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할머님이 이분의 어린 날을 딱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믿음이 있으신 것도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어떤 점을 봐도, 어느 누구와 상담을 해도 남들이 못 봤던 걸, 저 배꼽 아래에 숨겨놨던 거를 제가 끄집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알점사 보시면서? 네, 할머니가. 그러면서 이 고가 풀려야지 당신은 살아요. 숨을 쉬고. 여자의 한 같아, 나는. 지금은 미디어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 이런 게 되게 112만 신고하면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또 구원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도 많이 생겼어요. 여성 단체도 많이 생기고. 근데 그 옛날에, 지금은 아마 한 60이 넘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50대 한 초반 이 정도 되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60이 넘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같은 경우는 근친상간입니다. 저의 눈에 보였던 거, 시골 우리 이제 시골 집에 가면 초가삼간 있잖아요. 옛날 집이에요. 옛날 집에 아버지 어머님이 주무시는 방이 있고, 대청마루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자손들 방이 옆에 붙어 있고, 이게 방이 많아봐야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저 멀리서는 할머니가 보이셨어요. 네. 주무시는 게 네. 집안에 어르신이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마당이 조금 있는 집 그런 거 확연히 보이는데 자손들이 한 거기에 쭉 이렇게 자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형제간이 많았어. 네. 근데 내가 혹시 오빠나 친인척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있대요. 근데 당황하시더라고. 보통 숨기려고 하는데 이분이 너무 안 그러면 죽게 생겼는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거야. 오랜 세월. 그래서 오빠들이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내는 아니고 한 중간만치 정도 됐어요. 그리고 위에 언니들이 있고 오빠들이 한 3명 정도, 2명 정도 이제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입으로 토할게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이제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큰 오빠가 이제 언니가 이제 먼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타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식구들이 많고 형편이 힘들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상업고등학교나 이런 농업고등학교가 이제 다닐 때는 이제 공장 같은 데로 많이 이제 취업을 나가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이제 한 집에 있다가 언니가 나가고 나서 이 지금 살해자분이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이때부터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오빠가 그렇게 하고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오빠가. 그래서 이거를 긴 시간을 조금 부대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될 무렵에 이분도 뛰쳐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못 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엄마가 모른 척 하시더래. 아들이 그때 어릴 때 예, 아들이 이제 쉬쉬쉬 하셨던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가슴에 품고 누구한테도 말을 못 하셨던 거야. 뭐 어느 누구한테 말해본 적이 없었던 얘기야. 근데 이게 본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제 귀신의 장난일까 무엇의 장난일까 보다 이 사람을 그 살해자분은 제가 마음을 보듬어줬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 끝에서 어느 곳에서 나오지 않았던 당신의 저 배꼽 아래에 있는 사연을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년이 되시고 내 인생을 못 사셨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어렸을 때 나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이제 나의 가치관 이게 형성되기 전에 무너뜨려 버린 거잖아요. 짓밟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부모님이 안아주지 못했던 그런 가정 환경 그러면 이제 보통 밤일을 하게 되겠죠. 그럼 밤일을 하게 됐어. 밤일을 하게 돼서 또 이분이 남편분을 그런 데서 또 만나신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사연을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아픈 시간을 이제 보냈던 분,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구술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내 인생을 못 사는 거야. 이분들이 보통 이제 통상 구술 막 진행하는데 남자의 환란이라고 하죠.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하고 더 깊이 들여다보래요. 나는 일부 종사를 하고 싶어. 그 다음에 2부 종사를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어. 근데 못 끝내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래서 자세히 할머니가 더 들여다보래. 그래서 이제 더 또 춤을 추고 또 이제 또 뛰어도 보고 이제 얼러도 보고 그 조상을 알려주세요, 할머니. 그 집 조상한테 제가 이제 의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자 몸주 실어서 일러주시라. 이 자손납이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근친상간이 되게 많았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또 이분들이 좋게 이렇게 딱 펼쳐나가면 모르는데 이게 어두운 불빛
이제 어두운 곳으로 이제 자꾸 이제 스며드는 분들도 많으셨고, 10명이 있으면 한 5는 어두운 곳으로 좀 가요. 어렸을 때 상처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화류계로 빠진다든지, 화류계 비슷한 곳으로 빠진다든지, 이제 윤락행이라 하죠. 그런 쪽으로 좀 빠진다든지, 이런 게 좀 빈번했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신랑과의 갈등이 계속 이루어졌던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근친 상간이라면 아빠, 그 다음에 오빠, 사촌 오빠, 작은 아빠, 이모부, 막 이런 형태예요. 고모부, 막 근친 상간에 보통. 근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근친인데 약간 성폭행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친척 집에 엄마 아빠가 빠진 상태에서 보내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상담을 하면서 아니면 굿을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이 그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굿을 하는 의뢰자분들은 다 해서 이제 했던 분들은 수많은 분들 중에서는 이제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제 숙제를 캐내는 거예요. 이분의 삶을 추적해서 또 이 포함을 안 한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제가 직장 다닐 때나 이럴 때 이제 저도 워킹맘이었으니까 이제 같은 사무실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태권도 학원을 보내는데 아이한테, 남자아이예요. 7살 아이한테 태권도장에서 형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형아들이나 중학교 형아들이 이렇게 돈 주면서 뭐 심부름 시키거나 막 이러면 절대 가면 안 돼.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같은데 혼자 화장실로 와봐, 너 어디 교실로 와봐, 학교에서 이런 거 이딴속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 이제 초등학교도 아니고 7살인데 왜 그러냐고, 아들인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 요즘은 아들이건 딸이건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선을 이제 아직 인지 능력이 없잖아요.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가장 성적인 것에 노출될 수 있는 건 가까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업을 풀 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내가 매월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굿을 들어갔을 때 그 업을 풀 때,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좀 풀어 제끼거든요. 사실은 당사자한테 말 안 하고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징, 장구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풀어서 넘기는 적도 거의 대반수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고 싶은 이런 거, 이게 이제 너무 빈번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 가진 이제 엄마들이나 아들 가진 엄마들인 나의 경각심을 조금 일러줘야 될 것 같아. 우리 아이가 혹시 그런 건 없었는지. 하물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빠가 직접적인 성관계는 아니지만 그랬던 경우, 이제 우리가 추행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거,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막 이런 경우도 상담할 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쁘다 하면서 그래도 아이들은 다 그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커서는 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 또한이도, 저는 이제 말로 하는 직업이잖아요. 이제 신점이잖아. 야, 있잖아,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얘한테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야. 이런 내방자들이. 그래서 나는 이 아픔은 여자든 남자든 당하는 쪽은 계속 트라우마가 남는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서, 엄마 아빠들이 이거 혹시 이제 영상 보시면 신점 콘텐츠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내표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로병사를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고,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고, 성교육도 중요하고, 이게 한 성인으로서 살아가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어쩌면 내 영혼을, 한 아이의 영혼을 짓밟고 뭉개는 역할, 이거는 귀신으로도 안 돼. 이 상처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오픈하기에도 하나하나 오픈하기에도 너무 민망하고 아팠던 기억들. 그래서 조금 이제 엄마들도 인지 능력이 조금 있으셨으면 과외하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남자 동성적인 이성이면 차라리 난데 동성으로 또 부대껴서 또 이렇게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 근데 뭐 과외하는 형, 뭐 아니면 중학교 때 친구, 막 이렇게 이제 호기심에 얘를 건드려 버려서 얘는 너무 심약한 거야.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양성이신 분도 있어. 양성인데 내가 그냥 동성연애자야.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 이성을 잘 만나고 있는데도 내가 불구하고 덥석 성인인데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근데 점사를 보다 보고 아니면 전화 받고 뛰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아이를 양육할 때 단돌이 쳐라. 그래서 우리 엄마들끼리, 딸 키운 엄마들끼리 남매만 놔두고 이제 엄마들이 애들이 컸다고 안심하고 막 친구들이랑 돌아다니거나 여행 다니는 거 안 하려고 해요. 엄마들이 이제 저 주위에서는. 왜냐면 내 아들도 못 믿는다. 내 남편도 못 믿는다. 그 사고는 순간이니까. 사고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내보낸다고 타박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런 사례도 있더라 하고 정말 쇼크 먹었어요. 처음에 상담할 때는 너무 부대껴서 산을 한 분 상담하고 한 3일 정도 탄 적도 있고, 어떤 분은 매일 산에 가지 않으면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그분이 힘들었다는 거거든. 구술하고 나서도 내가 타인이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신가족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구하고 네가 그거를 좀 풀어줘라. 그리고 당사자한테만 말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자리거지나 이런 거를 아버지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싫다 그러시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네, 해드려야지. 내 인생을 망친. 우리 사막이라는 영화 봤어요? 사막이요? 네, 고현정 씨 나오는 영화예요. 처음에 살인을 하게 된 동기. 그 아픔이 끝에 보면 자기 친정 아버지가 자기가 아주 6살, 7살 때부터 추행을 일삼고 막 엄마 화장품을 바르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걸 알고 엄마를 살해하고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가 아픔이 있어서 그런 아픔이 있는데 또 커서 이제 성년 될 때까지 그런 걸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또 폭력적이고 또 이런 남편을 만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게 살인을 이제 하게 된 동기부여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끝에는 아버지를 엄마하고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한테 태워버리거든요. 화제를 내버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근데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저 그거를 늦게 봤거든요. 저는 몇 년이 흐른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혼을 짓밟는 자라고 해야죠. 그런 것 같아.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거는 귀신보다 더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귀신이나 조상은요, 그분들의 망자들의 말씀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산천에 있는 수비들도요, 왜 그랬는지 알고 자기를 달래고 얼래주면요 극락왕생 하십니다. 또 제자가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왜 그러셨냐, 왜 이렇게 자손을 아프게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거는 집안 내력일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집안 내력을 떠나서 이거는 차라리 귀신, 내 영혼을 빼앗는
귀신이라고 생각해. 살아있는 귀신. 뒤흔들어 버리는 인생 자체를. 그래서 우리 이제 엄마들, 그 다음에 아빠들, 그 다음에 어른이라고 하면 지켜줘야 될 너무 소중한 한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점을 한다 그래서 다 해소되지 않고 정말 펑펑 울었던 적 있어요. 한 3번 정도 점상에서 내가 토해냈고, 그 다음에 구술하고 나서, 그리고 너무 아팠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천존당에서 한번 어떤 아이와 기도를 하다가 그 장면을 봤거든요. 맞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구슬하러 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그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라고 하면 아이의 몸도 마음도 그 다음에 지켜주고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구독자님들 너무 충격적이시지 않나요? 이렇게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 제가 조금 각색을 한 거예요. 사연이 다 나가면 안 돼서. 그래서 너무 많아요. 진짜 이렇습니다. 이래요. 정말 성소수자라고 하죠. 동성끼리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런 분들을 이제 어렸을 때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좀 공감을 조금 해요.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부모 일신이나 환경적인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변하는 거는 아니다, 기다, 막 트젠이나 이런 걸 조금 이해를 하는 거는 뭐냐면, 얕게 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깊게 기도를 하고 깊게 점사를 보다 보면 딱 잡히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분의 아픔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기야 막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그냥 인격으로 보는 거죠. 또 하나의 인격이다. 이거는 내가 뭐를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그냥 내 스스로, 왜냐면 내가 부대끼어요. 안 그러면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들 자녀 있으시거나 혹시 없으시더라도 알고는 계시고, 그 다음에 혹시 뭐 배우자가 됐든 그런 게 됐다라고 하면 좀 더 정말 이거를 알게 돼서 막 이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런 남자들 그런 경우 많더라고. 아니면 또 여자들이 또 반대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지난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아팠을까 하고 더 독려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상처가 아물어지진 않겠지만 지워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시간도 이제 흘러 지나가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 그게 저 밑에 있는 아픔이 언젠가는 도래되고 언젠가는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밀어내는 작용,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살아가는 현실에 한 번씩 부딪힘이 와요. 직장도 생활도, 직장 생활도 이렇게 원활하게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딸을 키우고 있으시건 아들이 키우시건 우리가 인지하고, 혹시 그런 일이 주변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약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먼저 제일 아픈 거는 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 콘텐츠 내보내 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